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한 남성이에요. 제가 요즘 이 채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웃고 공감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곳에 직접 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놀랍고 황당하기도 했던 저희 집의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엄마 손에서 자랐습니다. 새엄마라고 하면 구박하고 잘 대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행히도 제게는 그런 엄마는 아니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제게 너무 잘해주시고 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적응해 잘 지낼 수 있었죠. 저희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시고 일만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셨는데 자식을 홀로 키우시며 일까지 하시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나 봅니다. 아버지의 누나이셨던 고모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주로 돌봐주셨고, 어린 시절 저는 그런 고모가 엄마인 줄 알고 엄마 엄마 하며 따라다녔다고 해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2살 때쯤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고모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돌봐주셨으니 엄마라고 착각할 만도 하겠어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며 함께 다니니 저희 집안 사정을 모르시는 동네 사람들 역시 고모가 엄마인 줄 알고 계셨었습니다. 고모는 아빠보다 7살이나 많으신 분이셨고 일찍 결혼하셔서 자식들을 어느 정도 다 키워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매일같이 오셔서 저를 돌봐주실 수 있으셨는데요. 고모 역시 너무 좋으신 분이라 이런 일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을 낳고 성인이 되어 보니 고모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린 시절 고모와 기억나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고모의 자식, 그러니까 저의 사촌 형들이 제게 고모가 너의 엄마가 아니라고 말을 하셨던 일이에요. 철석같이 엄마라고 믿고 있던 제게는 나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야, 왜 자꾸 너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냐? 니네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지. 우리 엄마야. 엄마 내 엄마 맞는데? 아니라니까 니네 엄마. 고모야, 고모. 나한텐 엄마고 너한테는 고모라고. 고모 해봐. 응? 고모? 고모 아닌데? 엄마 맞는데? 자꾸 네가 엄마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집에도 잘 못 오시잖아. 고모라고 불러, 앞으로는. 알았어? 저는 나이가 한참 많은 사촌형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7살 정도였고 사촌형은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고모가 저 때문에 매일 집에도 잘 못 오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계속해서 화가 억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긴 고모의 자식들도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했을 텐데 그걸 제게 빼앗겨 버리니 속상할 만도 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부터 쭉 그렇게 저를 돌보시느라 집에서 30분이 넘는 거리를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고, 제가 밤에 잠이 들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꼭두새벽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오셔서 또 저를 돌봐주셨으니 고모의 집안 자식들이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지금도 서로 왕래하고 지내는데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속상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 아, 너 키우시느라 우리는 버려두고 말이야. 네가 불쌍하긴 하면서도 나도 엄마가 곁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 너한테 질투도 많이 느끼고 했던 것 같다. 형, 당연히 그렇죠. 저 이해해요. 저 진짜 고모한테 평생을 다 바쳐서 해도 모자랄 거예요. 이런 분 세상에 없으십니다.
고모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아무 탈 없이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엄마 정말 그때 두 눈에 너밖에 안 보이셨어. 핏덩이 같은 2살배기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셨지. 이제 다 한참 지난 일이다. 그치? 추억을 안주거리 삼아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고모의 자제분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고모의 손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고모가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갑자기 뭔지 모를 배신감에 둘러싸여 고모에게 이상하게 행동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고모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말이죠. 학교 친구들이 제게 고모에 대해서 엄마라고 지칭을 하면서 말을 할 때도 콕 집어서 고모라고 말을 했고 좀 나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니네 집 가서 떡볶이 먹으면 안 되냐? 너네 엄마가 만들어준 떡볶이 진짜 맛있잖아. 니네 집 가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니야. 고모, 아빠, 누나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니네 엄마 아니었어? 나도 엄마로 알고 한참을 살았는데 고모라고 하더라.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데 나 엄마 없어. 야, 진짜야? 완전 몰랐네. 고모가 너무 잘해주셔서 엄마인 줄 알았어. 너 그거 언제 알게 된 거야? 7살 때 처음 듣긴 했는데 계속 믿지 않다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된 거지 뭐. 우리 아빠가 확실하게 말해주셨어. 아빠 누나라고.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 하신 거야. 하, 고모에 대한 원망이 살짝 있었던 시기에 저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고모와 말도 별로 안 하고 지냈었어요. 하지만 고모는 제게 한결같이 대해주셨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한수야, 고모는 여태까지 너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어. 아니, 내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줬단다. 고모가 말 못해서 미안해. 나는 그냥 너한테 없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 진심으로. 고모 마음 알겠니? 몰라요. 고모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수가 마음 풀릴 때까지 화내도 되는데 고모 마음만 좀 알아줘. 응? 앞으로 자주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고모 마음이 어떤지만 알고 있어주면 좋겠다, 한수. 고모의 말을 듣고도 화가 난 마음은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어색한 사이가 되어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을 때쯤 아버지가 한 여자분을 데리고 집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행색에 아주 선한 인상을 하신 여자분이셨는데 고모보다 훨씬 어려 보이셨죠? 누군지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차에 그 여자는 제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가 한수구나. 반가워. 아줌마 이름은 박영자.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멋있고 얼굴도 너무 멋지다, 한수. 앞으로 잘 지내보자. 황당한 표정을 하고 있던 제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수야, 저기 앞으로 너를 돌봐주실 새엄마셔. 좋으신 분이니까 잘 지내봐. 새엄마요? 그럼 고모는요? 고모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오기 힘드실 것 같아. 난 고모가 더 좋은데, 고모가 우리 새엄마가 되면 안 돼요? 낯선 환경에 너무 놀란 저는 고모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과 새엄마가 생겼다는 충격에 빠져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면서 엄마라고 믿었던 고모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슬픔에 빠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고모와 그 아주머니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고, 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한 후 고모는 저희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야말로 약 10년간 저를 돌봐주신 고모와 뜨거운 안녕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고모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주말에 아버지가 쉬는 날만 되면 고모를 보러 가자고 떼를 썼고, 고모를 다시 저희 집에 불러오라면서 울고불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새엄마라는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교를 다녔고, 집에 와서도 거의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는 날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 새엄마가 학교 앞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한수야, 이제 끝났어? 배 안 고파? 옆에 있던 친구들은 제게 누구냐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새엄마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그때는 창피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새엄마가 생긴 것이 죄는 아닌데 말이에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소리를 들으신 새엄마는 친구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한수 친구들이구나. 반가워. 아줌마는 지난달부터 한수 새엄마가 되었단다. 아줌마 앞으로 잘 부탁해. 새엄마요? 그럼 한수도 이제 엄마 생긴 거예요? 그래, 엄마 생겼어. 축하해줘, 얘들아. 너네 배고프지 않니? 여기 앞에서 아줌마가 떡볶이 사줄게. 같이 가자. 네, 배고파요. 마침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렇게 새엄마는 제 친구들을 데리고 학교 앞 분식집으로 향했고 맛있는 떡볶이와 튀김, 어묵까지 골고루 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색하기도 하고 괜시리 심통도 나고 해서 새엄마와 잘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날 친구들이 새엄마와 말도 잘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저도 든든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그동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았어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저희는 웃으며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새엄마는 저희들을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거하게 먹은 후 친구들과 헤어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엄마와 저는 기분 좋게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한수는 뭐 좋아해?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고기요. 삼겹살 좋아요. 고모가 많이 해주셨어요. 우와, 삼겹살? 나도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인데 잘 됐다. 그럼 우리 삼겹살 자주 사 먹자. 네. 근데 어디서 오신 거예요?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아줌마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다가 왔어. 아시는 분이 한순의 아빠를 소개시켜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혹시 한수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아줌마가 다 대답해 줄게. 갑자기 왜 제 새엄마가 된 거예요? 아줌마는 아기 없어요? 아줌마도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상 헤어져서 살고 있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좋은데 만날 수가 없네. 그래서 한수가 엄마가 없다고 해서 아줌마가 아주 잘 보살펴주고 싶어. 아줌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네,
나쁜 사람 아니신 것 같아요. 아까 친구들 사줘서 감사했어요. 이야, 우리 한수 정말 착한 아이구나.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지금은 아줌마가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우리 서로 최선을 다해보자. 그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보자고.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숨기지 말고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줌마는 한수가 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진짜야. 알았지?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새엄마와 저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고모가 떠난 그리움을 새엄마가 채워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그 노력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평소에 말도 거의 없으시고 일도 늦게 끝나 저와 놀아줄 시간이 부족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새엄마라는 존재가 이렇게 고마우신 분인지 이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된 저는 집에도 친구들을 초대했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빠와 새엄마의 관계도 매우 좋으셔서 저희 집안은 여느 집처럼 화목하게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가끔씩 새엄마는 뭔가를 그리워하는 듯 멍하니 딴 생각을 하실 때가 종종 있으셨어요. 저와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음식을 사 먹을 때도 멍하니 계셨고, 비 오는 날 학교에 저를 마중 나오셨을 때에도 제가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고 멍하니 계셨었죠.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은 새엄마의 모습에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왜 그렇게 새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쯤 아버지와 새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아이도 지금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부모님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됐지 뭐. 당신이 마음이 많이 쓰이겠어. 어쩔 수 없죠. 제가 하는 행동인걸요. 한때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어요. 내 딸 내놓으라고. 내가 다시 데리고 간다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조차 그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긴. 당신이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다 그 아이를 위해서잖아. 언젠가 다 알게 될 거야. 그 아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난 믿어. 고마워요. 이런 날 받아줘서. 나 정말 한수한테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많이 노력할게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세 가족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새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새엄마에게 딸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딸은 지금 다른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은 후 많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혹시나 새엄마가 다시 그 딸에게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럼 제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새엄마 눈치를 보고 집안에서 새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새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새엄마는 항상 제 곁을 지켜주셨고 처음과 같이 제게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챙겨주시는 새엄마에게 저도 깊은 정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 사이는 누구보다 돈독해지게 되었죠. 아무 탈 없이 자라게 된 저는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온 후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된 직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애착이 있었죠. 그곳에서 사내 연애라는 것도 해보았고 직장 선배와의 갈등도 느껴보며 점점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성숙해져 있었을 때쯤 친구의 소개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격도 발랄하고 마인드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던 그녀는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반가워요. 이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가 하도 나가보라고 해서 억지로 나왔어요. 네? 아, 네, 그러시군요. 이런 자리 좋아하세요? 이 어색한 분위기 말이에요. 저는 사람을 알아가려면 이런 자리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얼마든지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소개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맛도 있으니, 어머나, 그럼 저도 천천히 알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네?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아, 죄송해요. 쏘리요. 제가 중학교 때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좀 숨기지 못하고 말을 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바보로 알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더니 몇몇 아이들이 저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말을 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제 자신의 스타일도 많이 바꿨죠. 혹시 이런 모습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아, 전혀요. 전혀 아닙니다. 괜찮아요.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남들과는 달랐던 그녀는 제게 호기심을 증폭시켰고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매력에 저는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통통 튀던지 제가 연락을 하면 자신에게 관심 있느냐며 대놓고 물어보았는데 차마 거기서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급작스럽게 친해지게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냥 그녀와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하루라도 그녀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제 삶이 심심하고 무료할 정도가 되어버렸답니다. 솔직담백한 그녀 역시 제게 매력이 철철 넘친다고 말해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몇 명 연애를 해봤지만 그녀와 하는 연애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시간 내내 너무 기분 좋고 사람이 들떠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어요. 단순한 설레임과 떨림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즐거워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럴 정도의 느낌이 들어 매일매일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미치겠더군요. 제가 연애를 하는 것이 너무 티가 났던지 새엄마는 제게 물으셨어요. 우리 한수 좋은 일 있구나. 네? 아, 네, 좋은 일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 연애하는 것도 눈치 못 채면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 우리 아들 너무 티나, 너무. 그렇게도 좋아? 응? 연애하니 그렇게 좋아? 네, 좋아요. 너무 좋네요. 이전에 연애하던 느낌과 다른데? 진정한 연인이라도 만난 것 같아 보여. 진짜 그래? 그런 거야? 뭐, 저는 일단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랑 매일매일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한수가 그렇게 느꼈다면 상대방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거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거든. 우리 한수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너무 축하해. 우리 아들 장하다. 새엄마는 저를 누구보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 나이도 있는지라 진지하게 그녀와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죠. 나이 30이 되었고, 그녀 역시 저와 동갑이었는데, 저희가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해 만나는 것보다 결혼이라는 결과를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심스레 그녀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 그녀는 성격대로 아주 쿨하게 예스를 외쳤답니다. 그날 저와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몰라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포즈와 표정을 하고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아직도 제 핸드폰 사진첩 안에 들어가 있죠.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는 양쪽 집안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활발하고 통통 튀는 매력의 그녀와는 다르게 그녀의 부모님은 차분하고 조용하셨어요. 다행히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고, 저 또한 너무 좋으신 모습에 행복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무뚝뚝하신 아버지에게도 그녀 특유의 발랄한 성격으로 애교 섞인 인사를 하니 아버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런 모습을 저와 새엄마는 무척이나 행복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새엄마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밥 한 끼 가볍게 먹어도 될 텐데 잡채부터 시작해서 전, 갈비찜, 굴비구이 같이 잔치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아주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다행히 입맛에 맞았는지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쩜 제 입맛에 완전 찰떡궁합처럼 딱 맞죠? 와,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고마워요.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혹시나 이런 한국 음식 안 좋아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외국에 산다고 제 국적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 토종 한국인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한수가 푹 빠질만 하네. 너무 보기 좋고 예쁘다, 정말. 맛있게 먹어주고 표현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많이 먹고 집에 갈 때 좀 싸가요. 부모님이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아, 괜찮아요, 어머님. 저 여기 자주 놀러 올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은 저랑 입맛이 좀 다르세요. 아, 그래요? 대부분 부모님과 입맛이 비슷할 텐데, 신기하네. 그러게요. 성격도 저랑 다르게 차분하신 스타일이세요. 다들 저 주워온 거 아니냐고 할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인사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얼마 후 상견례도 치르고 이것저것 결혼에 필요한 준비들을 이어나갔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뭐가 그리 복잡한 것인지 준비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하는 동안 몇 번 싸우기도 했지만 잘 이겨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곧바로 아이가 생겼고 연이어 둘째까지 생기는 바람에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회사였는데 연년생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워낙에 능력이 있는 아내였기에 몇 년이 지난 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다시 자신만의 일을 찾아 나서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동안 이상하게 새엄마와 아내의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딱히 서로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아내는 새엄마에게 툴툴거리는 말버릇이 생겼죠. 몇 번을 지켜보다가 아내의 행동에 영 짜증이 났고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어머니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평생 나한테 하신 것 봐봐. 자기 자식도 아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천사 같은 분이신데 당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참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까봐야 아는 거라고.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천사라고 단정 짓지 마. 알았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머니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야? 아, 정말 됐어. 그만하자. 당신이 뭘 한다고. 됐다고. 아내는 제가 알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곤 했어요. 새엄마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통 말을 안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성격은 말씀드린 대로 매우 활발하고 숨김이 없는 솔직한 스타일이잖아요. 또한 새어머니 역시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가만히 계셨는데 어떤 날은 눈물까지 흘리시는 모습도 보았었어요.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는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았고 참다 못한 저는 하루 날을 잡아 새어머니를 찾아갔죠. 어머니, 요새 뭐 힘드신 일 없으세요? 나? 내가 힘들 것이 뭐가 있어.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지 뭐.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너네들이 한참 힘들 시기지. 요즘 애엄마가 좀 행동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사죄드려요. 어머니한테 뭐가 그리도 불만인지 툭툭 내뱉는 말투하며 무시하는 태도까지 정말 제가 다 보기 힘들 정도인데 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응? 아니야, 난 전혀 안 그래. 난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 한수야. 응? 며느라가도 애 키우면서 일하면서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난 다 이해해. 100번, 1000번이고 다 이해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어머니, 혹시 애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던 건 아니시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시면 제게 꼭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일은 무슨 일? 일 하나도 없어. 한수 네가 신경 쓸 거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라. 며느라가 좋은 애야.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난 다 이해해. 100번, 1000번이고 난 다 이해해. 내가 죽일년이지.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게 무슨 상처라니요? 어머니가 도대체 뭘 잘못하셨길래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제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나 시장 가봐야 되는데 깜빡했네. 나 먼저 일어날게. 새엄마는 얘기를 하다 말고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아내의 상처, 새어머니의 잘못 등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내뱉으시고는 급하게 떠나버리시니 저는 더더욱 둘 사이의 일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며칠 밤낮을 새어머니가 한 이야기로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길래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내의 핸드폰 속 내용이 궁금해졌고
잠든 아내 몰래 핸드폰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장모님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는데요. 문자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장인 장모님이 아내를 입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억나는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내 딸.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해. 내 배 아파 낳은 것보다 더 소중하게 너를 키웠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단다. 네가 받았을 큰 충격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변하는 것은 전혀 없어. 부디 친엄마에게도 나쁜 마음을 갖지 말았으면 한다. 사랑해 내 딸. 외동딸로 외국 유학까지 마치고 온 그녀가 입양된 딸이라고 하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셨거든요. 나이 40이 다 되어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문자 안에 등장한 친엄마라는 분도 많이 궁금해지더군요. 아내는 이런 큰 충격 속에 빠져서 혼자 힘들어했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새어머니께도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다라는 저만의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착하게만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 생각했고,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서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요즘 힘들지? 애 키우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느라 말이야. 그래, 힘들어.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나 많이 힘들다, 여보. 그래, 알아. 오늘은 어머니가 아이들 봐주기로 하셨으니까 우리끼리 나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오고 그러자. 어머니 곧 집으로 오실 거야. 어? 왜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일을 벌여? 시어머니,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난 싫어. 애들 봐주는 건 더 싫고.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손주들 봐주는 게 왜 싫어? 여기 아들 며느리 집인데 오실 수 있는 거잖아. 아무튼 난 싫다고, 싫어. 당신 어머니 그렇게 착한 척 하면서 대하는 모습도 싫고 그냥 싫어. 당장 전화해서 못 오시게 해. 나 안 나갈 거야. 아니 정말 이 사람이 여보 정말 왜 그래? 어? 아니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우리 엄마한테?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도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어떻게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냐고. 나도 생각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 그런 취급하지 마. 내 의견 무시하지 마. 갑자기 화를 버럭낸 아내는 자신의 방문을 쾅 닫은 채 들어가 버렸고 당황한 저는 아이들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새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러 오셨는데도 거실로 나와보지도 않고 안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날뛰었지만 새어머니는 또 저를 말리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데 괜히 내가 와서 피곤했나 보네. 나 이만 갈게, 한수야. 또 오면 되지. 집도 가까운데 뭘. 나 걱정하지 말고 애미나 신경 써라, 응? 절대 애미한테 별말 하지 말고. 여자들은 다독거려주고 해야 풀리는 법이야. 알았지? 그리고 이거 애미가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 싸왔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다가 때 되면 먹어.
절대로 아무 말 하지 않기로 약속해. 응? 알았어요, 어머니. 하,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게 아닌데.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화가 너무나 많이 났지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으라는 새어머니의 말에 그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사이가 좋던 저와 아내는 어느 순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내 역시 저만큼 고민이 많은 것 같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더라고요. 속 시원한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물어도 말을 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생일날 손수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주신 어머니가 집으로 저희를 불렀고 굳이 가지 않겠다는 아내를 데리고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아내가 좋아한다는 갈비부터 잡채, 갈비구이, 전까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놓으신 어머니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며 음식을 식탁 위에 세팅하고 계셨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혼자 이걸 언제 다 차리신 거예요? 아이고, 오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생일인데 내가 손수 차려줘야지. 이거 애미가 좋아하는 굴비랑 잡채랑 자, 여기 갈비도 있어. 많이 먹어. 응? 많이 천천히 먹고 집에도 좀 싸가. 우와, 할머니 최고. 갈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내가 다 먹을 거야. 신난다. 거하게 차려놓은 아내의 생일상에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나서 손으로 갈비를 집어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새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날들이 떠올랐고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별로 밝아 보이지 않았죠. 새어머니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멀뚱히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내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이리 와서 앉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 뭐해 여보. 얼른 일로 와. 이것 좀 먹어봐. 당신 좋아하는 거 잔뜩이잖아.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많이 차리셨는데 와서 좀 먹어봐. 응? 됐어. 싫어. 난 안 먹어. 당신이나 많이 먹어. 나 먼저 갈래. 뭐? 당신 정말 왜 그래? 그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에이씨, 더럽게. 누가 이런 거 해달라고 했어?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있을 때나 잘 지키라고 해. 곁에 있을 때나 버리지 말고 잘하라고 하라고.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에 정성스레 차려놓은 상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뒤엎어 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아내를 향해 저는 저도 모르게 아내의 뺨을 내리쳐 버렸어요. 아내의 행동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뺨을 한 대 맞고는 바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새어머니는 얼른 아내에게 다가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머나 어쩐 일이래. 정말 왜 그래? 그러지 마라. 얘는 아무 잘못 없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난 탓이야. 차라리 나를 때려라. 나는 맞아도 싸. 죽어도 용서 못할 짓을 지었어. 난 못된 년이야. 미안하다. 애미가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낳아서 버리고 도망쳤으니 이게 다 내 탓이야. 내 탓.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구나, 얘야. 미안해. 내가 젊었을 때 낳고 버렸던 아이가 지금 내 며느리가 되는 기구한 운명을 알고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내가 죽일 년이야. 나 평생 용서하지 말아라. 이 못난 애미가 떠나마. 순간 역대급 반전 상황이 펼쳐졌고 새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잠시 뒤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를 했고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에 관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의 생일은 끝이 났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처갓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저의 말을 듣고 조심스레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저기 사실 내 딸은 돌도 되기 전에 우리가 입양한 아이일세. 고아원에 생후 2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누군가 버렸고 이름도 없던 그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온 걸세. 난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뭔가 눈치를 채신 당신 새어머니가 찾아와서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아이가 바로 당신 새어머니가 버리고 간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일세. 아마도 딸의 다리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고 눈치채신 것 같아. 그 점이 그 언저리에 3개나 있거든. 피는 땡긴다고 하더니 우리 애의 그 모습을 보고 확 뭔가 느끼셨나 보더라고.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 수가 있나. 아이고. 장모님,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럼 저희 새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제 아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입양 얘기도 말할 용기도 없었고. 아이고, 불쌍한 내 딸. 그렇게 저는 모든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니 그동안 아내가 왜 그렇게 새어머니에게 툴툴거리고 화를 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새어머니는 아내에게 쩔쩔매며 화내지 말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불쌍하고 저희 어머니도 불쌍하고 또 장인 장모님도 안쓰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쓰럽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어머니를 찾아야 했어요. 어제 나가신 새어머니께도 더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다고요. 이런 기구한 운명에 놓인 것이 어머니 탓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제게 많은 것을 주셨고 뻥 뚫린 가슴 한구석을 다시 채워주신 분이라고요. 아내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집을 나가버리신 새어머니를 찾아 헤매었지만 당장에 어디 가서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가 새벽녘 부엌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며 아내는 소리를 참으며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죠. 여보, 여보 다 괜찮아. 괜찮아. 자기야, 나 정말 나쁜 년이야. 우리 엄마 보고 싶어. 나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엄마 좀 찾아줘, 자기야. 제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줄게.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힘들었지? 다 괜찮아. 괜찮아.
아내를 꼭 안아주며 새어머니를 함께 찾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몇 년이 지났고 장모님이 아내를 입양하신 보육원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거짓말처럼 새어머니를 만났어요. 새어머니는 그곳 마당 정원에서 홀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발견한 아이들은 할머니를 부르며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있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할머니. 어머나 세상에, 우리 강아지들 맞아? 응? 어머나 세상에, 맞네, 맞아. 이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우리도 보고 싶었어요. 왜 숨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아빠랑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저는 아내와 함께 새어머니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내 새끼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었지? 왜 이렇게 얼굴들이 거칠해? 밥도 못 먹고 다닌 사람처럼. 엄마가 없으니까 잡채랑 갈비도 못 먹고 그래서 이렇지. 몰라서 물어? 빨리 맛있는 거 해줘, 얼른. 그때 내 생일상 다 못 먹은 거 오늘 다 먹을 거야. 아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새어머니께 어리광을 부리며 눈물을 흘렸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벅찬 감동이었고 따뜻함이었습니다. 며느리에서 딸로 다시 만나게 된 아내는 이제는 며느리 노릇 안 하고 딸처럼 맨날 어린 양 부리고 반찬 싸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며 새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새어머니는 그저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다시 가까운 거리에 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희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은 아버지도 다시 찾은 아내인 새어머니와 함께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고 계시답니다. 가끔 주말마다 저와 아내가 데이트를 한다며 아이들을 말도 없이 새어머니께 확 맡겨놓을 정도로 저희는 아주 친밀한 가족이 되었어요. 딸이자 며느리, 아들이자 사위가 된 저희 가족은 화려한 족보보다 그저 한 가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 기구한 운명으로 얽혔지만 이건 역시 하늘에서 맺어준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족의 앞날에 이제는 행복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참으로 기구하고도 운명적인 이야기였죠?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맺어주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 같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